자, 안녕하세요. 내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3부, 그죠? 3부. 기존의 질서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1부에서 중동 지역을 봤고 2부에서는 일본의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봤고 3부에서는 중국이 되게 핵심이죠. 중국의 변화가 쟤들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한 점으로 얘네가 변하고 있는 게 어디를 향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이 변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앞서서는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었다. 그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불황을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요번도 똑같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불황, 그죠? 또는요 침체, 경기 침체, 또는요 경제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국 경제 쇠퇴기 앞으로 4에서 5년 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경제가 쇠퇴하기 때문에. 쇠퇴기에 군사력은 커지는데 미래 암울하면 시진핑이 어느 시점에서 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이게 2023년 1월 5일 날 올해 기사잖아요. 내년 2024년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결과가 민진당이 뭐 이렇게 우세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총통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침공할 가능성. 이거 뭐 내년이네요. 그죠? 제가 계속 좀 주시해야 될 연도 얘기하면 2024년에서 2026년 또는요 2027년인데 모든 지금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날짜 숫자들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잡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4년보다 2025년에서 2026년 요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 27년은 모든 게 준비가 되는 시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생각해봐봐. 양쪽 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게 터지면 여기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아. 그죠? 물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왜냐 급할 게 없잖아요. 그지? 그런 다음에 서로 안 되죠. 서로 안 좋지.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우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벌려야 승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일단은 2024년에서 2027년 사이를 되게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고. 이 기사에서도 4에서 5년 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내년 대만 총통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변수예요. 선거를 치르기 전에 또는요 선거를 치른 이후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요때가 항상 그냥 지난 2부에서도 미국의 선거가 일본가요? 미국의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대만의 총통 선거가 변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죠. 그럼 이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군사력을 지금 키우기 시작했다. 군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컨트롤 하에서 군사를 키우기 시작했고 용인하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그리고 G7 국가
의장국이 됐다 그랬죠, 일본이. 의장국이 됐는데 G7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명분 삼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기도 늘리고요. G7 국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G7에, 저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명분이 생겼어. 근데 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들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야. 얼마나. 우크라이나로. 많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왜냐면 일본의 역할은요. 중국 견제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가지 않고 중국과 대만의 유사시 또는요. 한반도에 북한과 한국의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 명분으로. 그래서 군사력을 상당히 무기나 이런 것들 자체 개발도 하고요. 그지? 상당히 군사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싸움도 쟤가 나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세고 월등히 차이가 나. 얘네 둘이. 힘의 차이가 또는 피지컬의 차이가 이러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지? 일방적이 되는 거죠. 그지?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둘이 힘이 비슷하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붙을 수가 있지. 그렇죠? 이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요, 동북아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중국이 너무 월등해. 얘는 핵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있고요. 또는요, 쪽수도 많아. 그죠?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한 이후에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어.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찌그러지는 그런 그림. 왜냐면 없거든, 군대가. 싸우면은 싸우지도 못하는 대로 먼저 치지도 못하는 뿐더러 조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지? 미국이 안 돼 딱 이러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붙으면은 또 자기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안 돼 하면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도 어떻게 해요? 얘는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게,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그냥 휴전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게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는, 도발은 하지만 쳐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 제 주변 분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농담처럼 진담 반 농담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놈 취급당해. 그죠?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와. 전쟁이 왜 일어나. 예전엔 진짜 심했어요, 그런 게. 요즘에는 여기저기 기사나 뉴스나 이런 데서 조금씩 흘러나오니까 진짜야 그게? 이러지만 그래도 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그지. 다음 편에서는 이제 한반도,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월등해. 군사력도 월등하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이 때리면 조금 아프기는 하겠지만 금방 우리가 때려 부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먼저 치냐, 그지? 전쟁을 일으키냐.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될 수 있죠. 근데 정황상 상황상 그게 바뀌면 가능하다. 그거는 다음 편에, 한국 편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거기다가 미국은 정신이 없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월등해, 중국이. 그런데요,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슬 봉인이 해제됐다 그랬잖아.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지금은 이런데, 일본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비슷해지거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 중국은 그래서 이 시기가 얼추 맞아. 너무 시간을 많이 주면 일본이 너무 강해져 버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 자기네하고 거의 키를 맞추기 이전에
중국도 준비를 해서 아마 이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이거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기사를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 이게 바닥을 찍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이게 막 이렇게 좋아져.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문제가 됐던 하여간 국민들이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인플레가 또 잡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먹고 살만한데 왜 전쟁을 해? 이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지. 전쟁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여기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4, 5년 이 정도는 경제 침체 또는요 경기 침체가 오거나 또는 경제 위기로 치닫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요. 그러면 요즘에 주식시장 조금 올라간다고 지금 이 바닥 찍었어. 이제 상승밖에 안 남았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캔들로는 쌍바닥이 나오고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차트가 없었는데 5와 20에 데드 크로스 이후에 바닥에서 지금 음봉, 양봉, 음봉, 양봉하면서 쌍바닥 21선에 쌍바닥이 딱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전환에서 이렇게 올라가 막 세게 올라가서 여기 20선 있는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뭐예요? 이평선으로 보면 외바닥도 지금 이제 외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바닥 치고 올라가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면 중심선을 넘지 못하는 강하지 못한 모습이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라라고 지금도 저는 얘기하고 있죠. 강하게 한 번은 쳐준다. 그때가 마지막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외바닥 만들었으면 쌍바닥 만들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면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내려올 때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냐는 뭐예요? 지금 연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연준에서 이게 또 시황이 돼버리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 최종 금리를 5.1로 잡아놨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3월이나 4월이면 어떻게 돼요? 곧 이제 5.1%까지 다 올릴 수 있어. 금리 인상을.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은 6개월 선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가봤더니 10월 달에 저점이 딱 찍히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그럼 6개월 선반영 된 거네. 연준의 얘기대로라면 여기가 저점인 거예요. 그런데 5.1% 금리 인상, 여기가 최종 금리라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5.5, 6.0 계속 올라가면요. 당연히 저점 깨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저점을 다시 형성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4, 5년 정도 4, 5년이 됐던 얼마가 됐던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폭락이 되겠지. 그쵸?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살만해요. 피부를 못 느낄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처럼 우리 IMF나 또는요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시스템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가버린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 시나리오가 맞아.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제 불황을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런 모습들과 전쟁과 지금 경제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기사들 나오는 거를 봐도 지금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다요. 여기 지금 올라가는 게 계속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 지금도 올라가는 게 뭐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아니, 무슨 소리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남아있잖아.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단언해. 물론 그게 바뀔 수도 있어. 연준은 항상 뻥을 쳐왔으니까. 그치? 뻥을 쳐왔어. 인플레 올라갈 때도 어땠어요?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 이거는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뻥쳤잖아. 그리고 인플레가 확 올라가니까, 아우,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급격하고, 그치, 빠르게 쫙 올려버리잖아요. 장난치는 거죠. 쟤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이다 하면서, 인플레를 잡는 게 목적이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플레가 잡히면 또 딴소리 한다니까? 그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5.1이 최종금리다라고 꼭 쟤들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반대로는요, 또 올해 안에 어떻게 됐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왜냐면, 기대 인플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대 물가 상승률을 2% 미만으로 잡고 있는 거를 4%로 올린다. 그것도 쟤네 입장에선 좋아. 그러면 고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 그쵸? 어떤 방향으로 가도 지금은 쟤들이 돈 버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제 위기, 시스템적인 붕괴까지 가느냐,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더 심하게 갈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유도하지 않아도 제가 내니까 돈을 벌 수 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CBDC 디지털 화폐로 가도 그게 패권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벤트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서 벌어진다 그러면 쟤네들의 수익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지. 그죠? 어찌됐건 중국이 이렇게 4, 5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경제 쇠퇴 문제도 있지만 지금 봐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런 게 있었어요. 혼자 중국만 제로 코로나. 그치? 그래갖고 막 사람들 몇 개월씩,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지역을 아파트 앞에 안에도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봉쇄를 했어. 뭐 우리나라나 뭐 서방 같으면은 난리가 나고 폭동이라도 벌써 일어났을 정도로. 저게 공산국가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백지 시위라는 게 생겼죠?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거 해보니까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모여갖고 저항을 했더니 이게 통하는데? 라고 느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시진핑이 어떻게 해요? 공세를 한꺼번에 풀어버렸어. 그래갖고 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을 뭐 우리도 겪었고 서방도 겪었고요. 일단 풀고 났을 때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크고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어찌됐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뭉쳐서 저항을 했더니 통하는데 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쵸? 자, 볼게요. 그러고 나서 1월 3일날 새해가 딱 돼서 중국에서 새해맞이 폭죽놀이를 막 해. 중국은 액땜을 한다. 그지? 뭔가 한 해 안 좋은 것들을 폭죽을 통해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걸 막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경찰차 두드리고 흔들고 차 위로 올라타고 그지? 경찰차를 부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네. 또 느낀 거예요. 이것 봐라. 공안들이 제일 저지를 못하네. 예전에는 공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치? 근데 이제는 우리도 상상 속에 생각 속에 그렇잖아. 우리나라 경찰한테는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는데 저기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도 해보니까 되냐. 그 요번에도요 똑같았어요. 요번에 춘절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설이 된 거지. 밤하늘이 펑펑펑 경찰차 요번엔 더 심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경찰차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죠? 그랬더니 공안이 어떻게 해요? 폭죽을 허용한다. 폭죽 터뜨리지 말라고 막았더니 경찰차를 두들기고 부수는 게 아니라 아예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합니다. 이거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터져도 터지면 내부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경제에 침체가 오고 경기적으로 내가 불안해. 그죠?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근데 모든 거는 어떻게 사람이란 건 누구 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정권 탓을 하고 그죠? 시진핑 탓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폭동이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중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중국 인민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시나리오를 거기다가 일본은 또 군사를 키우고 있고 그지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중국도 준비를 해야겠지. 자, 볼게요. 이런 거야. 중국 군 지도부 개편 대만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그죠? 중국 군을 개편하고 있는데 대만에 보내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따가 또 나오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서 요렇게 얘기를 해요. CIA 국장 말인데 시진핑 그지? 군의 2027년까지 여기도 2027년이라고 해. 이게 왜 2027년이라고 했을까? 지금 3연임을 했잖아요. 2027년이 되면 4연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 그런데 그 시기까지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경제가 쇠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 세울 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지. 또 한다고 저놈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뭔가 공적을 세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중국, 그지? 요거 어떻게 대만을 침공하는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침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죠? 아니면 자기가 물러나면요 지금 해놓은 짓거리들이 있잖아요. 정적들을 다 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물론이거든요. 그지? 문제가 상당히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의 중국, 대만을 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몰려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이전에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아까 뭐라 했어요? 대만의 어떻게요? 선거. 그죠? 총선거. 그때 2024년도. 그죠? 여기는 중국의 선거. 그지? 요 사이에 아마도 뭐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죠. 자, 근데 최근에요. 이거는 작년 10월 6일 날에 나왔던 기사잖아요. 시진핑이 작년부터. 근데 요거는요. 올해야. 올해 18일이에요. 며칠 안 됐죠? 대만의 외교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2027년에 중국이 침공해 올 수도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지난해 대만의 상황은 이전 2년간에 비해 더 나빴다며 나로선 2027년이 주의해서 봐야 할 해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네 번째 연임에 접어든다며 만약 이전 세 차례 임기에서 성과로 내세울 게 없다면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네요. 없다면 업적으로 남길 만한 일로 다른 걸 생각해 봐야 한다. 대만이 희생양이 될까 우려가 된다. 그죠?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죠? 자, 요 기사를 보면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가리키는 지표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게 여기 보면은 허웨이둥 대만 문제를 관할하던 허웨이둥 사령관을 부주석으로
승진을 시켜버려. 그지? 관할하던. 그지? 자, 그 다음에 2024년 대만 선거 전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는요, 장교들 퇴역을 중단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인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제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이 자꾸 바뀌면 상황을, 그지?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작전을 세우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교들은 그대로 두고, 장교들이 퇴역을 안 시킨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기존에. 그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너무 짧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뭔가 좀, 새 장비에 내가, 그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장비를 갖다가 익숙해질만 하고 하면은 벌써 제대할 때요. 예전에 뭐 3년씩 근무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전수받고 부사수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되나? 점점 뭐 기계가 디지털화되고 장비들이 좋아지고 뭐 이런 사람의 손을 더 안 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짧아진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거는 전투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다? 장교들 퇴역을 중단했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요,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시작했다. 지금은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중국도 준비하는 과정. 일본도 준비하는 과정. 대만도요. 미국으로부터 그죠? 무기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죠. 준비하는 거. 전부 준비하고 있다고.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분위기.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전쟁이 나면. 근데 과거 500년 넘게 저 유럽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지들끼리 그리고 또 식민지 쟁탈한다고 여기는 내 땅 따먹게 하고 막 돌아다닐 때 그지? 그렇게 해서 500년 넘게 막 전쟁이 일어났어.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미국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 영국과 미국이 싸웠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 왜? 쟤네들이 저 엉아들이 미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거를 분석하면요. 저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 엉아분들이 저 미국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장악했는지를 보면 그동안의 전쟁들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가 이렇게 500년 넘게 싸웠어. 영국, 프랑스 뭐 해가지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면서 막 싸우고 했어요. 그지? 그 와중에 영웅들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전쟁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돼서 전부 다 결과적으로 남은 건 뭐야? 결과적으로 남은 건요. 빚만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다 망했어요. 다 빚만 남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야? 얘네들이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돈을 빌려준, 돈을 대준, 누구? 대놓고 하면 로스구이죠. 로스구이만 어떻게 했어요? 돈 벌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빚을 지면요. 빚쟁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준 놈들한테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종속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과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대줬거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렸어.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로스 왕아들이 미국에다가 요구한 게 뭐예요? 그 워싱턴 때겠죠? 뭐였어요? 지금의 연준, 지금의 연준. 화폐를 찍고, 화폐를 걷어들이고 할 수 있는, 화폐를 찍는 역할을 하는, 요 연준을 갖다가, 우리한테 줘라. 그치? 그 역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들어가면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요, 뭐 대통령을 니들이 하건 정치를 뭐 왕을 니들이 하건 아무 상관없이 전부 어떻게 이때까지 전부 요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로스쿨. 그쵸? 결국에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유도를 해요. 이 사람들, 얘네들은 몰랐을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그죠? 러시아나 독일이나, 얘네 몰랐을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피해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로스는 양쪽에다가 다 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는요. 누가 이길지도 자기네가 결정해요. 왜? 지원을 이겨야 되는 쪽에다가 많이 해주면 돼요. 왜? 돈은 계속 빌려주는 게 쟤들한테 이득이잖아. 한쪽을 끊을 이유가 없어. 지원은 해주되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겨. 이득의 이윤의 그걸 따져서. 그죠? 그러면 돈 많은 쪽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현대전은 더 심해. 예전에는요, 뭐 칼 들고 활 들고 싸울 때는요, 10만 대군, 100만 대군 뭐 이러잖아. 쪽수 많으면은 이겨. 근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 100만 대군이다. 100만 대군을 갖다가 무장을 시킨다. 현대화 무기로 돈이 엄청 들어. 그리고 막 지금 미사일 쏘고 뭐 쏘고 장기화 되면 될수록 돈은 무진장 들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서? 돈이 어디서? 누군가 지면 안 되잖아. 빌려서라도 급전이라도 땡겨서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딱 나타나는 게 얘네들이라고.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대만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은 뭐 바빠 죽지요. 막 준비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과연. 요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들조차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새소리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제 정세를 보지 못하면요. 이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준비를 할수록 지금은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아무리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할 수가 없겠죠. 터진 다음에 어떻게 돼? 그때는 늦지. 그쵸? 그때는 늦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점점 정황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가는 방향은 조금씩 달라져요.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아베가 죽음으로써 터지긴 터지는데 아베가 죽음으로써 그 전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승자가 우리가 되는 근데 지금 시나리오는요. 다음 편에 미리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 얘기도 할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한국 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야 이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얘들이 뭘 하고 있나를 봤더니 전부 전쟁 준비하고 있네. 한 점으로 귀결돼. 근데 이거를 파악 못하면 안 되겠죠. 그지? 대만이나 뭐 북한이나 이건 심각해서 다루고 싶지도 않아. 여기는 그치? 근데 한국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국은 해야 돼. 왜냐면요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어찌됐건. 근데 이 위기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죠? 저쪽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러시아, 중국,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저쪽이나 어디 중동 쪽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저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왜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언제랑 똑같아요? 구한말 때랑 똑같다라는 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전쟁을 뭐 준비를 하고 하는데 대만을 바로 자기네가 쳐들어갈까요? 이건 위험 부담이 크지. 그죠? 자기네 본토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대만을 쳤을 때 반격을 할 거고 주한 미군이 됐던 일본이 됐던 한국이 됐던 지원을 올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방어만 할까요? 섬나라인데 상륙작전 우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던 거 봤잖아. 대만 본토를 들어올 거라. 그러면 이게 너무 집중화된 화력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리전을 하겠지. 그 대리전 할 수 있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땅땅땅 똥구녕 싹 하면서 해.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시작하면 우리도 대만을 딱 칠게. 그러면 저쪽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고 있고 저쪽 이란의 중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그지? 이거는 마지막 편에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미국은 신경 써야 될 전장이 확산이 돼요. 이거 안 좋은 그림이야.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지금 일본을 갖다가 키워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지. 이쪽 지역은 일본 니네가 해. 한국하고 그지 지원 한국 그 다음에 인도 또 호주 전편에 얘기했듯이 얘네들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해.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호주 인도 일본 이게 뭐야 유엔사 결국엔 이거니까요. 유엔사를 갖다가 어떻게 돼? 키워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시키겠다. 근데 그 중심은 일본 자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일 운동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점점 더 키울 거라고. 왜냐면 한국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까지도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한반도가. 왜? 공급망 재편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유라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어떻게 허브가 어디라 했어요. 일본은 섬나라라 안 돼. 일본까지 갔다가 또 한국으로 이렇게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한국에 갖다 놓으면 여기가 허브요. 그런데 위로는 북한이 맡고 있잖아. 어찌됐건 얘네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되든 뭐하든 북한이 열려야 돼요. 키라 그랬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열어야 되는 키가 되는데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해버리네 오늘. 쟤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주도의 허브, 그지? 또는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허브 어디가 쌀까? 가격이 생각해봐봐. 쟤네들 돈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가 허브인데 미국에서 만들어 여기 지도를 보면서 이거 조금 길어지겠네요. 자 보세요. 조금 키워서 볼게. 여기가 허브야. 여기서 만들어서 미리 와서 그죠? 일본은 안 돼. 또 한번 거쳐야 되잖아. 섬나라라 그래. 여기 와서 여기다 딱 커브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또는 중동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서 만들어서 이리 와서 물류를 분산, 그지? 그런데 여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구조상.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한국 주도에, 그러면 북한이 열려야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
한국 주도의 허브가 돼버리면 비싸. 근데 북한 주도의 허브가 돼버리면요. 사회주의 국가, 뭐, 우리 연방제가 됐던, 연방국가가 됐던, 아니면은 아예 통일국가가 되던 북한 주도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 비용이. 그쵸? 한 가지 방법은 있어. 완전히 얘네들이, 전부 장악을 해. 엉아들이. 이게 여기 한국 주도의 연방국가든 통일국가든 이렇게 만들어. 한국 국가에, 남한 국가에, 남한 위주의. 그랬을 때도 북한이 주도한 국가, 그저 연방국가가 됐던 북한 주도의 국가일 때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주도의 연방국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치.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주권을 갖다가 쟤들한테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북한 주도의 연방국가가 되던 통일국가가 되던 한 번 이건 악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로스구이가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북한 주도의. 그런데 또 이 뭐 로스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도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이따가 다음 편에 한국 편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 됐건 핵심이 어디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가 세계 공장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뿌려댔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옮겨서 어떻게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거는 뭐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허브가 된다. 물류의 허브, 백신의 허브, 또 그죠? 모든 것의 허브다. 근데 전부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온다. 그쵸? 근데 여기가 그러면 엄청나게 중간에 여기가 도매면 여기가 소매잖아요. 그죠? 여기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엉아들이 여기를 놓을까요? 그냥? 아니라고. 우리 돈 들여서 건설해. 그런 다음에 쟤네가 뺏어가는 그림. 이게 여기는 무조건 뺏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뺏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자금을 들여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요.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 중국, 대만, 일본이 그 덕에 또 이제 봉인 해제가 되고, 왜 여기.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서 안 일어난다? 일어나야만 쟤들이 원하는 구조가 돼. 돈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저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희망 고문. 이고, 이제는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쟤들이 지금 준비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이제 다음 편에 설명드리면, 이 정황이, 그쵸, 전 세계가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막 그 날짜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급격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 뭔가를 막 바뀌고 있는데 봤더니 뭐야? 그 정해진 날짜가 뭐야? D-Day가 이거 전쟁인데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길어졌네. 다음 편에 해야 될 걸 먼저 땡겨서 좀 하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편에 이거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뭐 소설이에요. 그지? 소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좀 현실과 연계를 시켜서 봤을 때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그리고 마음의 준비, 이거 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중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 편에서는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여기는
도대체 북한은 한국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죠?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